공식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전번에 기사 한 번 보니까 공무원 뭐 한 3년 동안 더 많이 뽑는다는 거 얘기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 증원에서 더 뽑는다는 얘기 있는 것 같아. 응? 하여튼 좋은 기회니까, 응? 빨리 돼야지. 자, 우리 이제 행정벌, 과거의 의무 위반에서 벌 주는데 어떤 내용의 벌을 주느냐? 과태료라는 벌을 주는 걸 질서벌이라고 칭한다. 그래서 자, 특성이 잠깐 나왔는데 아까 얘기했지. 질서벌이라는 그 과태료는 형벌에 속하는 게 아니야. 형벌은 형법이 정하고 있는 9가지 종류의 벌만 형벌이라고 칭해. 그래서 과태료도 벌은 벌인데 형벌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 형벌일 때만 형법 총칙을 적용한다. 그러면 과태료에는 형법 총칙 적용 안 된다. 저쪽 끝에. 그리고 그러면 어떤 법 적용하냐? 동그라미 2번.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라는 법이 적용된다. 응? 그래서 우리 이제 질서 위반의 규제법의 내용을 공부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법 조문과 판례도 거의 없어. 법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응? 법 조문만 꼼꼼히 공부하면 돼. 응? 자, 유예될 때. 자,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용어 정의, 질서 위반 행위 나오죠? 그거 좀 공부해야 돼. 읽어보자. 질서 위반 행위란 법률에서 정해진 의무 또는 조례, 응? 법률이나 괄호 속에 있잖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해진 의무를 위반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행위를 질서 위반 행위라고 칭한다. 응? 그러니까 법률이나 조례로 정해진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우리가 질서 위반 행위로 칭한다. 그런데 셋째 줄부터 보면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해놓는 사법상의 의무, 소송법상의 의무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하고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마지막 끝에 그거 밑줄 쳐. 제외. 그러니까 앞부분에 거기 뭐 대통령 정하는 사법상의 의무 위반, 소송법상의 의무 위반,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하는 이거 사소징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 거는 다 지문의 문제 속에 써줘. 맨 끝에 그거 포함하냐 아니냐 이것만 포인트를 넣으면 돼. 그거는 따로 이 법에 적용을 안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과태료를 그 다만 이후에 세 줄에 있는 건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이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을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각각 관련돼서 다른 법에서 다 정해놓은 거 그걸 적용한다는 얘기야. 응? 제외 요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 법에서 말하는 행정청. 우리가 이제 법 규정 공부할 때 행정청이라면 조직만 갖고 따지는 건 아니야. 우리 시장, 군수, 구청장, 뭐 이런 장관, 시도지사 이런 행정 조직에 속해 있는 권한 행사는 장. 이 사람들만 행정청이라고 보진 않고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반 시민에게 행정 권한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자. 우리가 그런 자를 공무수탁 사인이라고도 부르고 그러잖아. 그래서 끝에 가면 뭐야? 행정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공공연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도 여기서 행정청이라는 거에 다 포함시킨다. 이 얘기는 우리 행정법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청하면 이게 다 포함되는 거야. 응? 그 다음에 당사자 그냥 읽고 지나가자. 당사자란 위반행위란 사람, 자연인, 법인 다 포함한다. 넘어가자. 그럼 여기서 법인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응? 네, 읽고 지나가자. 자, 방가로 2번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자, 동그라미 1번의 키워드는 어느 단어일까요? 행위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행위시. 즉 국민이 뭘 위반했어. 그 위반행위가 이 과태료 부과될 위반행위로서 죄가 되냐 안 되냐는 국민이 행위를 할 당시에 법이 이거 위반행위로서 과태료 부과한다고 돼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위반행위가 성립이 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는 그 행위할 당시에 법에 과태료 부과하게 돼 있어야 된다는 뜻이지. 행위시. 이거 처분시 그러면 안 돼요. 과태료 부과 처분할 당시가 아니고 행위시 국민이 위반행위를 할 당시. 응? 이게 대원칙. 그런데
동그라미 2번, 3번은 예외. 동그라미 1번이 원칙이라면 동그라미 2번, 3번은 예외. 왜 그런가 봐. 자, 2번을 보면 자, 국민이 위반 행위를 했대. 그러니까 행위할 당시에는 과태료 부과받게 돼 있는 행위로 정해져 있어. 그래서 위반 행위를 할 당시에는 법에 정해진 위반 행위가 됐는데 그 다음에 위반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법이 바뀌었대. 그래갖고 이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든지, 그지? 응?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로 여전히 남아있어도 보다 가볍게 과태료 부과 액수가 좀 가볍게 됐다든지 이럴 때는 별도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어느 법을 적용한대? 아, 여기서 키워드 변경된 법률이야. 변경된 법을 적용해. 그러면 그러면 이 동그라미 1번은 행위시가 포인트잖아. 근데 이거는 지금 동그라미 2번은 행위시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네? 행위할 당시하고 나중에 법이 국민한테 유리하게 바뀐 거야. 위반 행위가 있고 난 후 국민한테 유리하게 바뀌었어. 그러면 유리한 법을 적용하라는 말 아니야? 물론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지만 규정이 없으면 변경된 법을 적용. 변경된 법이 유리하게 바뀐 법. 그지? 그래서 요 2번 끝에 변경된 법률, 요게 키워드예요. 요거 실제 문제 어떻게 나오냐? 뭐 이렇게 됐더라도 뭐 한다? 이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그러면 X. 종전이 아니라 변경된 법, 유리하게 바뀐 법. 3번도 마찬가지잖아. 동그라미 3번도 결국은. 응? 3번은 첫째 줄에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되려. 이 말이 나타내는 거는 국민한테 과태료가 부과됐단 말이야. 응? 행정청이 너 위반행위에서 과태료 얼마 내. 2번은 아직 과태료 부과는 아직 안 된 상태고 위반행위만 있었던 상태고 3번은 과태료가 부과되고 됐는데 아직 상대방이 납부는 안 한 상태인데 과태료 부과가 된 상태에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그거 위반행위로 해서 제외됐대. 그치? 위반행위 아닌 거로 될 때는 특별한 변경된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 징수 면제한대. 그치? 그리고 이것도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걸로 유리하게 국민에게 법이 바뀌면 특별한 규정이 따로 없는 한은 변경된 법을 적용해서 과태료 부과를 징수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걸 동그라미 1, 2, 3번을 정리하면 1번은 행위시 법에 따라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게 원칙인데 행위 당시에 그런데 2, 3번은 국민에게 이제 유리하게 법이 바뀐 뒤에는 바뀐 법, 유리하게 바뀐 법을 적용하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 적용. 이렇게 정리. 예. 그 다음에 반가워서 뭐 장소적 범위 1번은 너무 당연하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한다. 응? 응. 야, 우리 이런 용어를 법학에서 뭐라고 부르지? 저 앞에 1권에서도 공부했었는데요. 우리 영토 안에 속해 있는 자에게는 우리 법 적용한다. 이걸 무슨 뭐라 그러지? 속지주의. 우리 영토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 영토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다 우리 법에 적용을 받는 거야. 그게 속지주의. 응? 한편 또 동그라미 2번은 그러면 무슨 용어로 표현할 수 있어?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과태료 부과받게 되는 위반 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민한테도 이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한대요. 그러면 이건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 한 다른 외국 가서 위반 행위라도 우리 법 따라다니면서 적용하는다는 거지. 이거 뭐라고 배웠어요? 이런 걸. 속인주의. 그런 말 들어봤잖아.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대한민국 영토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위반 행위를 한 외국인에게도 이 법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 대한민국 영토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항공기 아니야. 그럼 아직은 그 대한민국 영토 안으로 보는 거야. 움직이는 대한민국 영토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외국인이 항공기나 선박 안에서 위반 행위를 하면 과태료 부과한다. 이 법 따라. 네,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자.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 일단 키워드 두 줄이 있는데 중요해. 두 줄이 있는데 두 번째 줄에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이 법이 어떤 법일까?
자, 이 법을 보면은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라는 법에서 정해놓고 있는데 다른 법에서 또 과태료 부과 징수에도 정해놓은 게 있대요. 그게 서로 다르대. 다르면 어느 법에 따른다? 이 법. 이 법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는 거야. 응? 그거 중요. 이게 조금 다른 법들하고는 좀 다르게 돼 있는 거야. 응? 그래서 보통은 이제 무슨 법 규정이 있으면 이 법 규정과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그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보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반대야. 이 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과 다르게 과태료 부과 징수 다른 법에서 정해놨을 때 다른 법 무시, 이제 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라. 그 점. 그래서 이 법에 따른다. 즉 이 법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냐면 그 배경이 있어요. 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한 2013년인가 이때 만들어졌거든. 한 5년 정도 됐어. 근데 그 전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란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뭐 위반하면 과태료 어떻게 부과하고 징수하고 이거를 다 제각각 법마다 막 다 정해놨는데 개별 법들에 다 따로 떨어져 있는데 통일성이 없어. 다 달라.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통일적인 법을 하나 만들자 해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2013년인가 만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그 전에 만들어진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하고 이제 새로 만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내용하고 좀 다르면 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대로 해라 이런 취지였던 거야. 그래서 이 법에 따른다. 여기가 포인트. 그 다음에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했는데 이제 어떤 거기 문장 들어가보자. 방가를 보니까 이거 문장 그대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 행위로 보아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과태료 부과 못한다는 얘기야. 응?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국민들의 행위도 과태료 부과할 수 없다. 응? 그러니까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 정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 다음에 방가를 2번 첫째 줄 중요합니다. 역시 이것도 처벌이죠. 고의 과실이 없는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위반자에게 뭐가 있어야만 부과할 수 있다는 거야? 객관적으로 위반한 사실만 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반한 사실이 있고 위반한 사람한테 자기 위반 행위라는 걸 인식하면서 위반했다든지 인식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이럴 때만 처벌할 수 있다는 과태료 부과.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고의 과실이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고의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 부과 못한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책임주의 원칙을 관철시킨 거예요. 응? 자, 근데 지금 이거 질서위반 규제법이지? 그 밑에 판례 1번을 보면 제목이 뭐로 잡혔어요? 이거 외우지 말고 1번은 외우지 마. 2013년 질서위반행 규제법이 새로 제정되기 이전에 우리 판례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과태료 부과하는 데는 객관적인 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할 수 있는 거지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 필요 없다. 있을 필요 없다 그래서. 응? 그러니까 과태료란 벌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위반 사실만 인정되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거다. 이게 과거 대법원 판례였어. 근데 이 판례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지. 왜? 질서위반 규제법에서 고의 과실 없으면 부과 못한다고 명시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번 얘기하잖아. 2번 이제 새 판례 나왔지? 그래서 질서위반 규제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제 법 규정대로 재판해야 되잖아. 법원도. 그러니까 질서위반 규제법은 위반 사실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위반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하면서 따라서 셋째 줄 끝에 보면 위반 행위를 한 자가 어때? 위반 행위를 한 거는 맞지만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 행위에 이르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어떻게 해야 된대?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서 과태료 부과할지 여부를
재판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치? 네, 그 부분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자. 우리가 한번 명확한 사례는 없는데 어떤 사람이 주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했다고 과태료가 부과됐어. 근데 여기가 주차 금지구역인지 난 알지도 못했다. 그것도 알 수 없게 돼 있다. 왜냐면 주차 금지 표지판이 있는데 이거 다 나무에 다 가려져 있어. 안 보여. 여기가 주차 금지 구역이라고 표지판 같은 거 다 붙여놓잖아. 이거 막 나무에 다 가려져 있어갖고 알 수도 없게 돼 있다. 여기가 주차 금지 구역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 나름대로 이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우리 판례도 거기에 그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 행위를 했는지,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지? 이런 거 따져봐서 만약에 정당하다, 모른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과태료 부과. 한 조치는 위법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3번은 그냥 한번 읽고만 지라. 아직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왔어. 자, 3번을 보니까 두째 줄에 일단 위반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거고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시정을 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당연히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 행위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거고 시정했다고 해서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래. 응? 위반한 사실 자체는 어떻게 간 거 아니잖아. 자, 넘어가고요. 자, 방가로 3번. 여기 일단 중요한데 밑줄 치자. 두째 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하나요. 그러니까 위반자가 뭐라고 항변해? 응? 나 거기가 주차 금지 구역인 줄 몰랐어요. 내가 착각을 일으켰어요. 그럼 차고 있었다고 무조건 부과 안 한대? 자기가 거기 읽어보면 개인이 자기가 하는 행위가 위법이 아닌 거로 오인을 하고 위반 행위를 했다는 거야. 오인하고 했다 그래서 부과 안 하는 거래? 오인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말이 빠지면 안 되죠. 오인만 하면 무조건 부과 안 하는 게 아니다. 오인을 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 다음에 4번은 숫자. 이거 형벌하고 마찬가지로 해놨어요. 14세, 만 14세가 안 된 자, 14세. 시험에 이거 18세로 내기도 하고 19세로 내기도 합니다. 14세가 안 된 자가 위반 행위하면 처벌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예외를 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14세 유의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5번 동그라미 1, 2번 보자. 심신장애에서. 그지? 자, 1번을 보니까 심신장애가 있는데 심신장애가 어느 정도래? 첫째 줄 판단 능력이 없거나 이 정도로 줄여. 그러니까 심신이 이제 심신 미약 상태, 그러니까 심신 장애가 있어서 아예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 그러면 끝에 가면 결론이 뭐야?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 근데 2번 역시 심신 장애인데 이번에는 판단 능력이 있긴 있는데 미약하대. 응? 미약한 자지. 판단이 미약한 자는 감경해 준대. 그래서 감경한다. 그런데 3번에 스스로 심신장애 일으켜서 위반행위를 한 자한테는 위에 1, 2항을 적용 안 한대. 스스로 심신장애 일으키는 게 예를 들어 술 먹는 거지. 응? 술 먹고 무단횡단하다 적발됐다. 그러면 뭐야? 미약 내지 미약 상태라 하더라도 감경해주고 그런 거 안 한다는 얘기지. 스스로 심장을 일으켜서 위반한 자한테는 그 1, 2항을 적용 안 한다. 자, 방가로 6번. 이거 보면 자, 법인의 대표자. 그럼 우리 대표이사라고도 하고 사장. 그죠?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개인의. 여기서 법인 또는 개인의 할 때 그 개인은 사장님을 말하는 거야. 고용주. 응? 법인 또는 개인의 그때 개인은 고용주인 사장. 그러니까 그 사장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에. 그러니까 줄여서 종업원이라고 하자. 응? 회사 내지 그 개인 회사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의무를 위반한 때는 누구한테 부과한대? 둘째 그때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응?
여기서 밑줄 법인 또는 개인에게 여기가 중요하지. 법인 또는 개인에게. 그때도 법인 또는 옆에 개인은 누구야? 그렇지, 사장님, 고용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줄여보면 우리가 이제 법인은 놔두고 생각해보자. 법인인데, 회사 법인인데 회사 직원이 법인의 회사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에서 과태료 부과하는데 누구한테 부과한대? 회사에게. 개인 회사 고용주, 응? 고용주 종업원이 자기 다니는 응? 회사의 영업 관련 위반행위 하면 고용주에게 부과한단 말이야. 고용주인 개인에게. 응? 실제 위반자인 개인에게 부과하는 게 아니래요. 응? 실제 위반행위자인 개인이 아니라 그 행위자가 속한 법인 또는 고용주에게. 거기가 포인트야. 응? 위반한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7번도 시험에 잘 나온다. 자, 동그라미 2번 보면, 동그라미 1번 보면 2명 이상이 위반행위 같이 가담했대. 2명 이상이 위반행위에 가담하면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거로 본다. 응? 그 얘기는 위반행위 각자가 했으니까 각자에게 과태료 부과한다. 이 말이 되겠죠? 두 번째, 신분에 의해 성립하는 위반행위에. 여기서 신분이란 말은 사회적으로, 후천적으로, 사회적으로 획득한 신분. 예를 들면 어떤 거 말할 수 있어? 뭐 공무원이라는 신분, 응? 뭐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국공립학교 학생이라는 신분, 이런 거 있잖아. 응?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분이 있던, 법이 정하는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 자가 위반행위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해놨다 이거야. 그런데 법이 정한 그러한 신분이 없는 자가 같이 가담을 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한대? 밑줄, 신분이 없는 자에게도 위반행위 성립. 그리고 위반행위 성립하면 과태료 부과한다는 얘기지. 응? 신분 없는 자에게도 위반행위 성립한다. 이게 포인트. 그리고 사망은 신분에 의하여 감경 또는 가중 과태료 부과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분도 이것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무슨 하여튼 일정한 신분을 갖고 있는 뭐 국공립 학생이 학교 학생이 뭘 위반하면 과태료를 감해주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이런 신분을 뭐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자가 위반하게 되면 오히려 더 일반 시민보다 더 무겁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가중하는 이런 규정이 있다고 치자 법에서. 그러면 신분에 의해서 신분을 갖고 있는 자가 위반행위라면 감경해주거나 가중하거나 부과하지 않도록 돼 있는 때에도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 없는 자한테는 미치지 아니한다. 그럼 무슨 말이야? 신분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건. 그 감경, 가중,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는 그 법 규정은 신분 없는 자한테는 적용 안 해준다는 얘기지. 응? 적용 안 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고 시험에는 잘 안 내오더라고.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2번이야. 2번. 동그라미 2번이 제일 많이 내. 자, 그 다음에 8번은 동그라미 1번만 봅니다. 1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행위는 하나래. 하나의 행위. 행위는 하나인데 이제 막 이 법에도 위반하고 저 법에도 위반했는지 그래서 과태료를 2건 부과하게 돼 있나. 시작.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때는 각각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 하나만 부과한다. 그래서 가장 중한 포인트야. 그러니까 과태료는 하나만 부과하는데 가장 액수 큰 거 하나만 부과한다. 근데 요거를 이제 가장 원천적으로 기본적으로 바꿔서 틀리게 만드는 건 중한을 무거울 중자인데 가벼울 경자로 바꿔서 가장 경한 과태료 X. 또 어떤 경우도 있는지 알아? 여러 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각각 법이 정한 과태료 액수를 모두 합산해서 부과한다. 이렇게 낸 적도 있어. 합산도 아니야. 그냥 가장 중한 거 하나만 부과한다. 응? 그거 보고 그 다음에 9번은 거의 안 나오더라고. 이게 과태료 아마 법에서 이렇게 놨을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할 때 딱 뭐 위반하면 과태료 얼마? 그럼 이건 뭐 줄이고 늘리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 그냥 정해진 금액 그대로 부과하는 거고, 그지? 근데 만약에 법이 뭐 얼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한도를 최고 한도만을 정해놓고 재량으로 이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응? 여러분들 이제 내년 4월달에 이제 국회의원 총선거 있잖아. 그렇지? 우리 선거법에서 뭐 규정해놨어?
그 후보에 출마하는 자가 뭐 자기 표 달라고 사람들 막 금품 주고 이런 거 다 금지. 그 사람 처벌하죠? 옛날에는 주는 사람만 처벌했지. 지금은 받는 사람도 처벌하죠. 그래서 뭐 우리 시골 어르신들 뭐 관광버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태워서 어디 모시고 가서 구경시켜드리고 점심 뭐 갈비탕 사주고 막 그래요. 선물도 하나씩 안겨드리고 막 선거철 되면 그런 거 한단 말이야. 그 멋 모르고 그냥 따라갔던 노인들 나중에 어떻게 돼? 그 마을 동네 사람들 다 과태료 다 선거법에 의해서. 근데 과태료가 이제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받은 액수의 50배 이내의 과태료. 그 갈비탕 10,000원짜리 얻어먹지? 선거 때. 응? 적발되면 최대 5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근데 액수가 딱 50만 원 되는 거 아니고 50배 이내에서 과태료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그 정할 때 이런 거 고려하라는 거지. 응? 위반 행위의 동기, 응? 뭐 등등. 또 위반 행위 후에 위반 행위자의 태도, 위반 행위자의 연령 뭐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재산 상태도 고려하고 해서 과태료 부과하도록 외울 건 없고, 응? 이것도 고려한다 정도로 보세요. 자, 시효, 요 숫자가 중요하다. 1번, 행정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했어. 하여튼 그거 하나로 중요해.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했어. 언제까지 납부하라 시간을 준단 말이야. 안 해. 근데 안 거둬. 행정기관이 징수를 안 해. 안 내면 강제징수 들어가야 되거든. 우리 배웠잖아, 강제징수. 근데 강제징수도 안 들어가고 내버려둬. 얼마 동안이나 안 걷고 내버려두면 5년. 과태료 부과해놓고 5년간 징수 안 하면 징수권 없어진다는 거야. 5년. 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동그라미 2번. 과태료 부과했을 때 그 소멸시효 중단 정지 있지? 우리 배웠잖아. 소멸시효 중단 정지. 그러니까 중단은 뭐야? 과태료 우리 세금도 부과해놓고 뭐 하면 소멸시효 중단되지? 대표적으로 독촉장 보내거나 재산 압류하거나 이러면 국가가 권리 행사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지금 4년 만에 왜 너 납부 안 하냐? 독촉장을 보냈다든지, 응? 4년 만에 재산을 압류 조치를 했다. 이러면 어떻게 돼? 그동안에 4년 경과한 기간은 꽝이 되고 다시 5년 동안 다시 징수할 권리가 5년간 다시 진행이 시작이 되잖아. 5년간 또 시간 버는 거. 이런 게 중단제도 아니야. 우리가 세금 앞에서 소멸시효 공부했었어. 그지? 일본에서. 그러면 이 과태료도 소멸시효 이 중단 정지제도 이런 거 적용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는 국세기본법 규정을 준용한다. 근데 우리 국세기본법 규정 배운 거야. 응? 5년의 기간을 적용하되 5년 경과하기 전에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재산 압류 조치를 한다든지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다음에 뒤로 갑니다. 자, 이제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받을 위반 행위자를 적발했어요. 응? 그럼 우리 가장 일상생활 흔하게 되는 애, 학원 저 앞에도 이제 도로 앞에서도 제일 흔하게 보는 게 주차에 위반했다고 과태료 부과 통지서 붙여놓잖아. 근데 이제 정식 명칭은 차에다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제 이렇게 용지 붙여놓는데 그거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대상자라고 이제 붙여놓는 거야. 응? 적발했죠. 자, 그러면 하여튼 보자. 동그라미 1번. 행정청이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면 미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라고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시를 기회를 줘야 된다. 여기까지가 포인트인데 결국 핵심은 너 과태료 얼마 내 최종 정식 부과하기 앞서 사전에 미리 부과할 거라고 사전 통지를 하고 10일 숫자도 외우세요. 10일 이상 그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된대. 응? 사전 통지하고 10일 이상 의견 제출할 기회를 줘야 된다. 자, 그리고는 뭐 기한 내 의견 제출 없으면 없는 거로 처리하면 되고 2항 의견 제출이 들어오면 참작할 거 있으면 참작해서 부과 여부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읽고 넘어가고요. 자, 방가로 2번 과태료 부과 동그라미 1번 뭐 별건 없고
과태료 부과는 문서, 서면으로 부과가 돼 있고 읽고 지나가. 상대방이 동의하면 전자문서로도 부과할 수 있다. 넘어가세요. 동그라미 2번. 뭐 과태료는 카드로 내도 된다. 이런 얘기 별거 없어. 넘어가세요. 자, 방가로 3번 공부하세요. 자, 아까 첫째 줄 보면 의견 제출 기한 얼마 주라 그랬어? 10일 이상. 그치? 그럼 아직 정식 부과 안 된 거다. 정식 부과를 안 했고, 예를 들어서 주차 금지 구역 위반했다고 4만 원, 당시 이제 아까 사전 통지서 날라와. 주차 위반하잖아. 그럼 다 사진 찍거든. 그러면 과태료 받아보면 알아. 여러 번 받아봤지 나도. 보통 살면서 그거 안 받아보는 일 거의 없어. 그러면 사진 찍어갖고 위반 일시, 장소, 사진 이런 거 다 첨부해서 당신 도로교통법 몇 조 위반으로 과태료 뭐 4만 원 부과 예정입니다. 응? 언제 10일 이상 기간 중에서 언제까지 의견 제출할 거 있으면 어디로 의견 제출하세요. 이러고 이제 통지서가 와요. 근데 나 그냥 다 인정해. 그럼 어떻게 돼? 의견 제출할 기간 지나기 전에 거기다 또 써줘요.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의견 제출 없이 납부하시면 20% 깎아준다고 써줘요. 그럼 4만 원 20% 깎아주면 8천 원 깎아주는 거야. 그럼 3만 2천 원만 내면 돼. 응? 뭐 거의 그냥 그게 편해. 그래서 나도 그런 걸 이용하지. 응? 그래서 거기 방가로 3번을 보니까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해 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20% 범위 내에서 깎아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감경. 보통 20% 깎아줍니다. 응? 두 줄이면 되고요. 방가로 4번은 숫자 5. 자,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위반 행위가 끝난 날부터,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어떻게 돼야 돼요? 응?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안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돼요. 여러 명이 위반 행위 가담했을 때는 가장 마지막 위반 행위자의 최종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 응? 그러면 아까 봐. 자,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안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고, 부과했다고 치자 5년 안에 징수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까 소멸시 5년, 그죠? 그래서 둘 다 5년. 그 다음에 방가로 5번 특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자 구청장으로부터 주차 위반했다고 과태료 부과 4만 원 통지서를 받았어. 응? 그러니까 그 앞에 거를 다 거쳤어. 뭐냐면 사전 통지서가 왔고 나 이의 제기를 했고 의견 진술을 했는데도 안 들어줘. 그러더니 4만 원 부과. 그죠? 그러면 나 승복 못 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 과태료 부과한 행정청에다가 구청장한테 뭐 해야 돼?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며칠까지? 60일 내.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통지 받은 날부터 숫자 60일 내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응?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숫자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꽤 길죠? 60일 내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납부 기간은 60일 정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60일 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고 이의 제기할 수 있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이의 제기가 들어가면 끝에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했던 조치는 어떻게 된대요? 효력 상실. 이 단어가 중요해요. 효력 상실. 그러면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했던 건 없어진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야. 이 효력 상실을 몇 번 시험에 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걷는 거 있잖아. 집행이 중지된다. X야. 집행 중지되는 게 아니라 아예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했던 게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잠깐 생각하면 그러면 상대방이 이의 제기만 하면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했던 건 없어진다고? 그러면 안 내도 되는 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고 일단은 행정청에 과태료를 먼저 부과한 거잖아. 근데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해왔잖아. 그럼 행정청 선에서 한 건은 다 끝났다 이거야. 이제 없어지고 그러면 재판으로 해결하자고 행정청이 법원에 넘겨요. 자료를. 그래서 그 밑에 이어지면 방가로 6번 이의 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 제기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요 숫자 외워야 돼. 숫자는 다 외워야 돼. 이의 제기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관련 서류에서 다 넘깁니다. 통지. 응? 그러면 이제 과태료 부과할 거냐 말 거냐는 재판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지방법원에서. 응? 행정청이 그러니까 과태료는 위반자를 적발한 행정기관이 먼저 부과하고 상대방이 이의제기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지방법원으로 넘겨서 재판을 하죠. 아까 통고처분은 뭐였어? 통고처분은 형벌부과에만 예외적인 간단한 처벌 절차예요. 과태료는 통고처분 없어요. 통고처분은 벌금형 받을 위반행위 한 자에게 위반자를 적발한 행정기관이 먼저 통고처분. 상대방 승복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 했어? 상대방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형사 재판 절차로 넘겨지는 거. 고발해서. 그죠? 여기도 근데 여기는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했고 승복 못한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기는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해야만 합니다. 이의제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납부기한 지나도록 이의제기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강제징수 들어와요. 응? 압류당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통고처분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통고처분하고 공통점이 또 하나 있다? 뭐냐면 여기다 이렇게 정리해볼까? 통고처분은 승복 못하면, 불복하면, 승복 못하면 납부 안 하고 뭐 하고 있으면 된다고? 응? 그죠? 납부 안 하고 그냥 이건 우리 학문적으로 쓰는 말은 아니지만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거야. 응? 있으면 된다. 그러면 자동으로 재판으로 넘긴다면 형사재판으로 넘긴단 말이야. 그지? 검찰 고발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우리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승복 못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60일 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됩니다.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안 하면 강제징수 들어본다. 여기는 납부기간 지나도록 안 내고 있으면 행정청이 통고처분한 거 그냥 바로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강제징수도 안 들어와요. 못 들어오는 거야. 근데 여기는 납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의제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강제징수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공통점은 또 이거야. 둘 다, 자, 통고처분 아까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가 통고처분 받고 승복 못하면 내가 그 상대방 국민이 나서서 행정소송으로 싸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형사소송 절차로 넘어간다 그랬지? 그래서 이거 자동으로 별도의 재판 절차에 의해서 구제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 안 돼요. 근데 과태료도 마찬가지예요. 과태료 부과받고 승복 못하면 어떻게 돼 있어? 60일 안에 이의제기하고 이의제기 딱 들어가면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했던 건 없어져. 행정소송으로 싸울 행정조치도 없어진 거야. 그리고 지방법원으로 행정기관이 넘기고 지방법원에서 이제 양쪽 얘기 들어보고 과태료 부과할 거냐 말 거냐 이걸 재판으로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승복 못하면 이의제기만 하면 별도의 법이 정한 재판 절차로 자동으로 이행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행정소송 대상 안 돼요. 그러니까 둘 다 행정소송 대상 안 되는 거 요건 공통점이에요. 응? 근데 여기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여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 거 요거 차이점이고. 그렇죠? 그리고 통고처분은 형벌 부과의 예외 절차입니다. 응? 이거는 통고처분은 질서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형벌하고만 연관이 있는 거야. 형벌 부과. 자, 그렇다면 방가로 6번에서는 14회 이런 거 숫자 유의하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판례 알아오기. 자, 제목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결론 행정소송 대상되는 처분이 아니다. 왜 아니다? 상대방 승복 못하면 이의제기하면 된다.
행정청에다가 이의제기만 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없어져. 소송으로 싸울 대상도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행정청이 지방법원으로 넘겨서 지방법원에서 재판으로서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별도로 그렇게 하도록, 행정소송 말고 별도로 정해진 재판 절차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방과로 7번은 특별한 건 없는데요. 질서 위반 행위의 조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여긴 특별한 건 없다. 넘어가도 되겠다. 그리고 판례 알아보기가 2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뭔가 편집할 때 편집이 좀 잘못됐다. 어쨌든 중복이 돼버렸어. 자, 판례 알아보기 1번은 위에서 한 판례와 똑같죠? 위치를 잘못 잡았네. 똑같은 거고. 2번도 뭐냐면, 자, 봐. 여기 서울시 상수도 조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나오지. 우리 아까 조례에서 정한 의무 위반. 그래도 이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그죠? 그래서 끝에 보면 뭐를 비춰. 자, 수도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 하여튼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그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정한 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마 서울시장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나 봐. 근데 그것은 행정청을 피거나 행정소송 대상이라고 할 수가 없다. 둘 다 뭐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한 거는 상대방 승복 못하겠으면 질서위반 규제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60일 내에 이의 제기를 해라. 그러면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처분 없어지고 행정청이 지방법원에 넘겨서 지방법원이 별도 행정소송이 아니야. 그거 별도의 재판을 통해서 부과 여부를 결정하도록, 새롭게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되는 거 아니다. 그죠? 정리하고요. 자, 그 외에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 다음에 8번 자료 제공 요청도 큰 논점은 없고. 자, 9번 가세요. 9번. 그러면 자, 9번에 동그라미 1번 중시합니다. 행정기관은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근데 상대방 뭐야? 이의제기도 안 해요. 납부도 안 해요. 기한 내. 그럼 뭐 한대? 납부기한 다 지나도록. 납부기한 보통 60일 준다 그랬어요. 그치? 60일 지나도록 납부도 안 하면 어떻게 한다? 거기 숫자. 가상금이라 해서 연체이자 물리는 거야. 몇 프로 물려요? 3%. 3%. 100분의 3. 세금도 다 3%예요. 응? 이제 첫 달 이자 3%. 그러면 아까 주차 위반했다고 구청장이 과태료 4만 원 부과했는데 60일 지나도록 납부 안 하지? 그러면 3%면 얼마야? 1200원 더 내나? 4만 원에 3%니까 첫 달에 1200원. 이자 붙는 거야. 그래서 4만 1200원 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둘째 달부터는 1.2%씩 계속 이자가 붙어. 계속 안 나고 있으면 최장 5년 동안, 즉 60개월 동안 이자 붙여가요. 응? 뭐 그러다가 이제 끝에까지 가서 계속 안 냈다 그러면 나중에 강제징수 들어오겠지. 그죠? 그리고 이런 거 제대로 안 내지, 과태료.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 같은 거 안 내고 있으면 압류 들어가고 그래요. 차 폐차하거나 그 중고차로 팔 때 이거 납부가 안 돼 있으면 그걸 인정을, 그걸 허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야 되지. 응? 자, 그래서 9번 가상금 징수 및 체납 처분에서는 1항만 잘하면 돼요. 응? 그리고 3항. 당사자가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한 이내에 그러니까 이의 제기도 안 하고, 응? 납부 기한 내에 납부도 안 하고 무조건 뻗대는 사람 있다. 그죠? 그럼 뭐 한대? 세금 체납 처분, 즉 이게 세금 체납 처분에 따라 지금 강제징수 절차 우리 배웠잖아. 그 절차에 따라서 강제징수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항에 100분의 3, 동그라미 3항 강제징수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10번은 동그라미 1번. 뭐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이의도 제기 안 하고, 응?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한도 다 지난 뒤에 납부를 안 한 상태에서 부과받은 자가 사망을 했대. 그러면 그 사망한 사람의 재산, 자식에 상속됐을 거 아니야? 그 상속된 재산에 대해서도 뭐야? 강제징수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럼 1번 그 정도 보고, 그 다음에 11번 과태료의 징수유예라는 말이 나오죠? 네, 징수유예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되게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 있잖아. 응? 또 뭐 청소년 가장 등 지금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지금 당장 과태료 부과하고 뭐 60일에 내라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과태료를 액수 적은 것만 얘기하지만 액수 큰 것도 있어요. 응? 그래서 그거를 부과받고 60일 안에 내는 게 곤란할 수 있어.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하는 기간을 유예, 연기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그게 또 한 최근 2, 3년 내에 도입된 건데, 그래서 그냥 읽기만 하자. 동그라미 1번 보면 행정청은 위반 행위를 한 자가 국민기초 생활 수급권자라든지 뭐 법이 정한 일정한 자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 안에서 분할 납부를 하게 해주거나 납부할 날짜를 연기해주는 유예 조치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읽고만 지나가도 괜찮아. 그 다음에 12번 결손처분 제도가 새로 도입됐어요.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새 책 갖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들어갔고요. 예전 책에는 없던 제도예요. 이게 작년인가 새로 개정되면서 들어온 조항이에요. 결손처분이라 그래서 이제 별건 없지. 이렇게 돼 있죠. 행정청은 위반한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결손처분 사유가 두 가지가 있네. 일단 결손처분이라는 건 이거야. 못 걷는 거로 회계상 이게 걷지 못하는 돈으로 회계 처리해 놓는 거야. 손해 나고 뭐가 빠지는 거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두 가지를 봐.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하냐? 소멸시효 완성. 그죠? 우리 아까 소멸시효 몇 년이었어? 5년 하냐, 5년. 응? 부과해놓고 5년간 징수 안 하면 징수권 없어지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영영 못 걷어. 법적으로 끝났어, 이제. 응? 네. 그 다음에 2번은 뭐야? 위반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어. 압류 이렇게 할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행방 분명하지 않거나 재산이 없는 징수할 수 없는 경우. 응? 이런 경우는 일단 어떻게 돼? 회계 처리상으로는 못 걷는 거다. 못 걷는 거로 일단 결손처분을 내려. 근데 그러면 영영 못 걷는 거냐? 그건 아니래. 일단은 회계 처리는 결손처분을 해놨지만 오른쪽에 2번을 가보면 행정청은 1항은 영영 못 걷는다 그랬잖아. 1항은 저거가 돼버렸잖아. 시효가 완성돼 버렸잖아. 그럼 뭐 나중에 더 이상은 못 걷는 거고, 이제 2호의 경우는 일단은 현재 거둘 재산이 없다 해서 일단 못 걷는 돈으로 회계 처리를 해놨는데 나중에 재산이 발견됐어. 5년 안에, 기간이 5년이야. 5년 안에 뭔가 재산이 있다는 걸 찾아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결손 처분 내렸던 걸 취소하고 다시 징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손 처분을 하고 난 후에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됐을 때는 지체 없이 결손 처분 내렸던 걸 취소하고 다시 강제 징수 들어간다. 응? 2호의 경우 재산 없는 거로 해요. 행방이 불분명하다든지 또는 재산이 없는 거로 파악이 돼서 못 걷는 돈 해가지고 회계상 결손 처분이란 걸 내려놨는데 5년이 지나기 전에 새로운 재산이 있다는 게 발견돼요. 그러면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강제 징수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 써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질서 위반행위 재판 및 집행. 자, 그러니까 질서 위반행위 재판은 처음부터 재판으로 가나? 과태료 부과하는 질서 위반은 일단 위반자를 적발한 행정기관이 과태료 먼저 부과합니다. 순서가 그래요. 과태료 먼저 부과하고 상대방이 이의제기 해오면 재판을 넘기는 거잖아. 그죠? 이의제기도 안 들어오면 강제징수 들어가는 거고, 그지? 그러면 관할법원은 뭐 특별한 건 없고 첫 줄 끝에 뭐야?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관할. 응? 이 당사자가 위반자입니다. 위반자. 위반자가 법인이나 개인이에요. 응? 자, 방가로 4번 이거 특별한 건 없고 또 판례 알아보기도 특별하게 보지 마세요. 응? 자, 방가로 5번의 포인트 보세요. 여기는 조금 띄엄띄엄 해도 돼. 시험에 나오는 부분. 자, 재판.
법원의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왜 부과하는지 안 하는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여기서 키워드는 결정이에요. 결정. 판결이라는 말 안 씁니다. 결정문, 응? 결정. 그렇죠? 네. 판결이라고 안 그래요? 이유를 붙인 판결로 한다 이렇게 하면 X. 판결이란 말을 사용 안 하고 결정. 응? 그 다음에 방가로 6번이 중요해요. 자, 당사자 즉 위반자와 검사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승복을 못하겠다. 그럼 뭐 할 수 있대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여기 즉시 항고라는 건 상급법원에 다시 청구하는 거예요. 다시 결정해달라고. 응? 끝말에 더 유의. 이렇게 즉시 항고, 상급법원에 다시 결정해달라고 신청을 또 한다? 그러면 이미 내린 그 하급법원의 결정 어떻게 된대? 정지가 된대? 상급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되는 효력이 있다? 정지가 안 된다? 응?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여기 중시. 집행정지 효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과태료 재판도 1심, 2심 하겠지. 그러면 1심 재판에서 과태료 부과 결정 나왔어. 위반자 승복 못하겠어. 그래서 2심 과태료 부과 결정 다시 해달라. 부과해야 돼서 다시 결정해달라. 항고했어. 그래도 2심 결정 나오기 전까지 못 걷어. 징수할 수 있어? 징수 못해. 징수 못해. 뭐라고 돼 있어? 1심 결정 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이 있다잖아. 과태료 100만 원 법원이 결정했어도 징수 못한단 말이야. 2심 결정 내려질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1심 결정에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는 거지. 그거 정지 효력이 있다. 응? 이거 유의해야 되고요. 자, 재판 비용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여러분, 재판 비용은 무슨 원칙에 따르냐면 소송에서 진자 비용으로 하는 거. 우리가 그걸 소송은 이제 비용이 들어가서 그걸 우리가 한자 말로 패소자 부담 원칙이라는 게 있어. 소송에서 진자가 상대방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다 물어내야 돼요. 패소자 부담. 그러면 그 패소자 부담 원칙을 생각하면 외울 필요 없어. 동그라미 1번 뭐라고 했어? 과태료 재판에 들어간 비용은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 그럼 뭐야? 국민이 위반자가 진 거잖아. 과태료 부과하는 결정이 내려진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한대?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리고 위반자 부담으로 하고, 응? 그 다음에 그 외에는 국가가 부담한다. 응? 읽고 지나가세요. 자, 여기에 다음 페이지 8번. 과태료 재판에 집행 나왔죠? 거기 한 줄 공부하세요. 과태료 재판은 검사 밑줄 치세요. 검사가 집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과태료 100만 원 부과하는 결정 내렸지? 그 징수하는 일이 집행이잖아. 그는 검사가 집행하는 권한자다 이거지. 응? 검사. 그래서 1항에 검사가 과태료 부과 결정 나온 거 집행하는 권한자다. 요거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에서 뭐 검사는 그러면 과태료 부과 결정이 내려지면 뭐야? 응? 집행하기 위해서, 근데 검사가 직접 징수할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대요. 그냥 1항을 읽어보자. 과태료를 최초에 부과했던 행정청에게 징수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 응? 위탁받은 행정기관은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고, 2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한 금원, 그러니까 징수한 돈은 누구 수입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한다. 응? 자, 요거에 대해서 내가 잠깐 부연 설명해 줄게. 동그라미 2방과 관련해서. 그럼 봅시다. 자, 우리 여기 구청장이 주차금지 똑같아. 주차금지구역 위반했다고 구청장이 4만 원 과태료 부과했어. 근데 상대방 승복 못한다고 이의제기 들어왔어. 그죠? 얘가 이의제기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구청장이 강제징수해가지고 걷겠지. 그럼 그거는 지방자치단체 구청의 수입이 되겠지. 근데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했어. 이의제기하면 이제 구청장의 손을 떠났어. 구청장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없어지면서 구청장은 아마 인천지방법원에다가 서류 통지해야 되잖아. 그럼 인천지방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결정 내린단 말이야.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어. 그럼 누가 징수하는 거야?
검사가, 응?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가 이제 징수하는데, 검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검사가 직접 징수하면 국가 수입이 되고, 그치? 근데 검사가 누구한테? 애초에 과태료 부과 구청장이 부과했잖아. 그러면 애초에 과태료를 최초에 부과했던 행정청인 구청장에게 징수한 업무를 검사가 위탁. 그러면 구청장이 저 징수했어. 그 누구 수입으로? 구청의 수입으로. 그지? 지자체의 수입으로. 이 왜 이런 규정을 내냐면 지자체가 부과했고 상대방이 내면 지자체 수입이 되는데 상대방이 이의 제기하면 결국은 검사가 걷어가 그 부과 결정이 내리면 검사가 걷어 국가 수입이 되잖아. 응? 그래서 결국은 적발은 지자체가 하고, 그지? 과태료 부과하고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지자체가 했는데 나중에 부과 결정 나오면 그 거둔 돈은 국가가 수입이 돼버리고 이거 좀 지자체가 불만. 그래서 이런 규정을 둬서 지자체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야. 네,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약식 재판은 뭐 이때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응? 근데 과태료 부과하는 그 재판은 좀 간략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해서 특히 예, 그 동그라미 1번에 읽어보면 신문 없이 그렇죠? 신문 없이 과태료 재판할 수도 있다. 신문 없이 하는 거는 위반자 불러다가 질문하고 이런 거 안 하고 재판 과태료 부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 약식 재판. 그 다음에 물론 이렇게 신문 없이 약식 재판한 거에 대해서 상대방 승복 못하면 이의제기, 법원에다 이의제기하면 약식 재판 결정은 효력 없어지고 정식 재판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맨 밑에 7번에 있습니다. 넘어가세요. 그냥. 응? 자, 새 판례가 541페이지 맨 위에 하나 들어있죠? 그거. 자, 두 페이지 끝에 법원이 과태료 부과할지 여부를 재판으로 결정하는데 과태료 재판하는 법원 어떻게 해야 돼? 두 페이지 끝에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한 사유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응? 그러니까 행정청은 얘가 뭐뭐 위반했기 때문에 과태료 얼마 부과한다. 애초에 부과처분 이렇게 내렸는데 상대방이 이의제기해서 소송까지 왔어. 그럼 법원은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한 애초에 이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로만 과태료를 부과하든가 결정해야지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했던 이유와 다른 이유를 내세워서 과태료 부과하거나 이건 법원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지. 행정청이 애초에 과태료 부과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만 과태료 부과하는 재판을 해야지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했던 이유와 전혀 다른 이유로 내세워서 과태료 부과하는 결정을 못 내린다. 법원도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보칙 얘기 있는데 특별한 건 없고 방가로 2번 관할사업 제한이라고 있어요. 이 제목만 미쳐주세요. 관할사업 제한. 응? 관할사업이란 말은 뭐야? 관청이 허가하는 사업. 그지? 간단히 줄이면.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받고 나쁘게 안 내, 납부 안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뭘 안 해줘? 허가 안 해주거나 이미 허가 내줬던 걸 정지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과태료 납부를 의무이행 확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1항 읽어보자. 행정청은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이런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체,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위반 행위를 해서 과태료 3번이나 부과받았고, 응? 근데 3건 이상 안 내고 있어. 그리고 안 낸 지 각각 다 1년 다 지났고, 안 내고 있는 합계 액수가 500만 원 이상인 자, 응? 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대? 허가 내주던 걸 취소시킬 수 있대. 취소나 정지시킬 수 있대. 응? 그죠? 이게 관할사업 제한이지. 근데 세부적으로는 안 내요. 그러니까 이제 과태료를 제대로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허가 내줬던 걸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응? 관할사업 제한 조치할 수 있게 돼 있다 하는 것만 알면 되고, 다만 이제 뭐 외우지는 않아도 되는데 적어도 관할사업 제한 조치를 하려면 상대방이 이것도 거의 첫째 줄 보면 우리 앞에서
1권에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 공부하지. 뭐 비례 원칙, 평등 원칙, 신뢰 보호 원칙, 부당결부 원칙 그런 거 공부하죠. 여기 그거 생각나는 문구가 있지 않아? 업자가 자기 하고 있는 영업과 관련된 위반 행위를 해서 과태료 부과받아야 돼. 그래야 돼. 위반 행위, 자기 하고 있는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위반 행위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건 빠지고, 바로 거기 그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 위반 행위로, 이 말이 부당결부 금지 원칙 이걸 위반 안 되게 하기 위한 거지. 응? 해당 사업과 그러니까 술집 영업하는 자가 저기 다른 지역 가서 뭐 주차 금지 구역이 이거 술집 영업과 관련된 위반 행위 아니잖아. 그런 거 갖고 과태료 부과하던 거 이걸로 술집 영업 취소하고 정지시키면 안 되잖아. 그럼 부당결부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위반 행위로 3건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고, 그치? 그 다음에 1년 이상 안 내고 있고 500만 원 이상이고 합계 이렇게 요건이 다 해당이 되면 이제 취소, 정지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다. 이 정도 하고 관할사업자. 그다음 방과로사 또 제목만 보세요. 신용정보 제공. 이거 과태료 부과받고 안 내는 애들 있잖아. 예를 들면 은행 같은 데다 이제 다 통보해 주는 거야. 얘 별로 신용이 안 좋은 애라고. 그러면 신용 등급 떨어지는 거지. 그럼 막 대출 받거나 이럴 때 제한을 받게 하는 거죠. 예? 이런 조치를 통해서도 과태료 납부를 이제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가 이번에는 방과로 4번 고액의 세금 안 내는 자야. 고액의 상습 체납자인데 여기는 좀 요건 거예요. 자, 얼마일까? 셋째 줄? 둘째 줄부터 외우지 마. 이것도 둘째 줄에 보니까 과태료를 3건 이상 부과받고 안 내고 있대. 안 낸 액수 합계가 1,000만 원이래. 그리고 또 안 낸 지 1년 다 지났고, 납부기 한 지난 지 1년 다 지났고, 요런 자 중에서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안 내고 있는 애다. 이렇게 되면 뭐 할 수 있대? 5째 줄 끝에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밑줄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감치라는 게 일정한 장소에 가둬두는 거야. 대표적으로 주로 많이 가둬두는 경찰서 유치장 같은 거겠지? 그럼 첫째 얼마나 가둬둘 수 있대? 첫째 줄. 응? 30일 범위 안에서. 응? 언제까지? 낼 때까지. 최대 30일. 과태료 납부할 때까지. 근데 야, 사람을 경찰서 유치장 같은 일정한 장소에 가둬두는 결정 있죠? 이거는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못 내립니다. 누가 결정해? 법원이. 자, 법원이 감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청구? 검사가. 그러니까 자, 거기 나와 있는 이거 과태료를 3건 이상 부과받고도 안 내고 있고 다 1년이 지났고 안 낸 액수가 1,000만 원이 넘는 데다가 합계 낼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도 안 낸다. 이런 자는 악질, 고액의 상습 체납자다. 검사가 얘 좀 잡아가다 주세요. 법원에다가 신청. 법원이 심사해보고 그럼 뭐 30일 이내 범위서 경찰 유치장에 가둔다. 그래서 구치소에 미결수로서 가둬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한 장소에 강제로 가둬둘 수 있도록 하죠. 좀 센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갇힌다는 게 이건 정말 신체의 자유를 헌법상의 기본권을 엄청 제한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얘기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방과로 5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어? 이것도 제목만 공부해요. 자동차 번호판을 강제로 떼갔어. 이거는 얼마 전에도 기사 봤지? 인천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인천. 재정 많이 부족해. 응? 그죠? 그래서 자동차세도 하지만은 저 세금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방세, 자동차세 같은 게 또 지방세야. 지방세 안 내는 사람 많거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도 보니까 특히 어디 가냐면 골프장, 뭐 골프 연습장, 이런 데 가니까 이 사람들 막 돈도 많고 한데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거기 가니까 왕창 무더기로 잡혔대.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막 이제 미리 연락하겠지. 번호판 떼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다 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늘 능력이 있으면서도
참, 그것도 능력, 그럼 제대로 기본적인 의무는 하면서 살지. 아, 낼 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참, 서민들은 그냥 다 그런 거 어떻게 그 무시할 생각 하나? 무슨 뭐 서류 한 장만 뭐 한다고 와도 겁나는데, 그죠? 이거 법 위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 응? 네, 참 문제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정도 정리. 아이고, 예. 그래서 여기까지 두 번째 시간. 응? 좀 쉬고, 세 번째 시간 또 가도록 합시다.